낙엽이 이기 시작하는 초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에게 영희는 뜬금없이 책 한 권을 건넸다. 갑작스러운 선물에 당황해하는 지연에게 그녀가 말했다. 요즘 인기 있는 에세이래. 오늘 서점에 다녀왔거든. 그런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사버렸어. 나는 도서관에 있다. 라는 제목의 책을 받아든 지연은 영희의 책상 위로 눈길을 돌렸다. 두 권의 책이 서점 봉투에 담겨 있었고 새 것으로 보이는 책 한 권이 영희의 손에 들려 있었다.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다.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책에 집착했다. 그녀와 함께 외출하게 되는 날이면 영희는 꼭 잊지 않고 백화점 내에 있는 서점이나 근처에 있는 서점에 꼭 들렀다. 백화점 쇼핑하듯 이곳 저곳 둘러보다가 제목이든 내용이든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한쪽에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계산대로 가져왔다. 그녀가 정작 사온 책을 읽지도 않고 쌓아만 두는 것을 지연은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말리는 것은 지연과 영희의 데이트 중에 꼭 있는 일이었다. 그런 그녀가 홀로 서점에 다녀와 사온 책을 읽고 있기에 지연은 그녀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책 읽고 싶었어. 그런데 집에 있는 건 에세이뿐이잖아. 오늘은 왠지 소설을 읽고 싶은 날이었거든. 영희는 현재 일을 쉬고 있었다. 웬 중국에서 넘어온 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오더니 한 달도 채 안 돼서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연과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직장을 관두었기 때문에 집을 빠르게 구할 순 있었지만 막상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니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려 하질 않아 어떤 일자리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직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으므로 딱 한 달만 이 소란스러운 여유를 즐기기로 했다. 하루에 13시간 넘게 잠을 자기도 했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기도 했으며 그녀가 직장을 다니며 하지 못했던 게임도 밤을 새가며 했다. 그렇게 2주 동안 자유를 만끽하던 무렵 영희는 문득 몸에 이상함을 느꼈다. 밥을 잘 먹을 수가 없던 것이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그냥 매일 늦게 자는 게 습관이 된 거니 여기다가 3일 동안을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하고서야 그녀는 이상함을 느꼈다. 아프지는 않았다. 매일 먹고 놀고 자는데 아플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나름대로 즐거운 여가를 보내면서 그녀는 별로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졸리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살기 위해 뭐라도 먹긴 했지만 배가 부르지도 않았다. 다시 평소처럼 일상을 되돌리려 일찍 잠자리에 누워봐도 잠에 드는 것은 결국 3, 4시였다. 어느 순간 그녀의 일상에 만족감이 사라졌다. 지금의 그녀는 분명 뭐든지 할 수 있다. 먹고 싶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일찍 자든 늦게 자든 그녀에게 지장이 가는 것은 없었으며 밖이 떠들썩하니 굳이 외출할 필요도 없었다. 분명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갑작스럽게 만족감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것은 영희 본인에게 위기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무언가 열중할 게 필요했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마냥 게으른 건 아니었거든. 마스크를 쓰고 오랜만에 서점으로 향했다. 서점에 다다르기 전 그녀는 큰맘 먹고 백화점 푸드코트에 들러 점심을 먹고 근처 옷가게를 한 바퀴 돈 뒤 즐거운 마음으로 서점에 들어갔다.
오랜만에 맞는 종이 내음이 그녀를 설레게 했다. 편안한 서점의 분위기와 눅눅하지만 한편으론 신선한 나뭇잎 향기가 그녀를 책장 사이사이로 이끌었다. 갖가지 책들을 훑어보고 다시 제자리에 꽂기를 반복하다 결국 책 3권을 들고 계산대로 갔다. 서점을 나오자마자 영희는 핸드폰으로 근처 카페를 검색했다. 가장 가까운 스타벅스 커피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녀는 책 한 권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해가 기울어 아름다운 석양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녀는 자리에 앉아 책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아름다운 문장들을 허겁지겁 눈에 담았다. 어둠이 서리고 달이 뜨기 직전에야 마지막 장을 넘긴 그녀의 얼굴은 장거리 마라톤을 끝낸 듯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기나긴 질주를 마친 선수의 뿌듯한 미소가 띄어 있었다. 그렇게 카페를 나와 집에 가던 중에 서점 한켠의 광고 하나가 그녀를 불러 세웠던 것이다. 그래, 제목은 멋지네. 나는 지금 도서관에 있다라니. 그런데 이 제목이랑 내가 어디가 관련 있어 보였어? 너 때문이라기보다 책 중간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그러면서 영희는 접어놨던 페이지를 펼쳐 지연에게 건넸다. 그곳엔 짤막한 문장이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져 있었다. 우리는 언젠가 책 한 권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책을 읽으며 당신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도서관의 아늑함이 당신을 감쌀 것이다. 일하고 있을 때 항상 생각하던 게 있었어. 아, 여기 그만두면 며칠 동안은 정말 게으르게 지내야지. 그리고 정말 2주 동안은 그렇게 살았지. 하지만 그런 일상에 만족감은 없더라. 정말 기대하던 일상이었는데도 말이야. 물론 영희의 게으른 계획에는 독서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누리지 못한 나태한 일상은 책장으로 손을 뻗는 것을 저지했다. 우리 학창시절 때 기억나? 야자 없어진 후에 마음먹고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가면 정작 공부는 안 하고 서로 쪽지 주고받고 그랬잖아. 그러다 서로 소설 하나 들고 12시 넘어갈 때까지 붙들고 그랬지. 지금 생각하면 뭔가 편안했어. 도서관이 주는 그런 편안하고 느긋함. 그러면서 문 앞을 나서면 느껴지는 뿌듯함. 그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거든. 인생은 멀리서 봤을 때 한 권의 책이다. 누군가의 소설이고 누군가에겐 수필이며 때때로 한 페이지는 시와 명언으로 가득 차 있다. 결국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엿보며 공감하고 설레하며 위안을 얻는다. 그 느낌은 뭐랄까, 마음 한쪽 빈 공간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마음의 양식이라고 한다. 지연은 퇴근 후 영희와 함께 거실에 앉아 책을 읽었다. 소리 하나 없이 묵묵히 책을 읽는 두 사람은 텅 빈 가슴을 한 장 한 장 채워갔다. 평온한 정적이 흐르는 도서관이었다.